2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병영 독서 코칭 4강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하고 있죠. 핀란드 사람들은 왜 중고 가게에 갈까? 2부 시작을 합니다. 그 책에 들어있는 사진이죠. 이렇게 보니까 어, 그 공원처럼 보이죠? 그 도시 속에 들어있는 숲 공원에서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벼룩시장이라고나 할까? 이런 장터를 열어놓고 이렇게 소위 이제 입던 옷들 중에서 깨끗한 옷들을 저마다 가지고 나오고 또 그 자유스럽게 또 구매를 하는 또 교환도 하는 그런 풍경을 찍어 놓은 사진이죠. 책에 실려 있습니다. 자, 우선 예, 이 부분은 뭐 늘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음, 도서 주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토의 주제 1번, 이제 세 가지 1, 2, 3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장의 문제의식을 이제 함께 공유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라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저자는 핀란드 사람들의 검소한 삶, 그리고 헬싱키에서의 중고 가게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산과 소비를 무감각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죠. 우리가 저제 이런 문제 제기에 공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서서히 진행돼 왔던 자연 생태계의 그 파괴가 자연 스스로의 복원이 이미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그런 자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다큐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책이라든가 또 인문학 강의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상황적 인식으로 인해서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산과 소비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이런 그 스스로의 질문에 상당할 정도로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도 결국은 저도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글을 쓰고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신이 아니고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바로잡을게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때는 장병 여러분께 보내드릴 때는 확산도 결국 대도시 팽창과 인구 밀집, 음, 그 많은 인구의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한 과도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 자연의 인위적인 힘을 가하는 거, 이게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이를테면 산을 깎아서 어,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만들고 이런 개발,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런 개발을 통해서 결국 과도한 생산과 소비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과도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 자연의 인위적인 힘을 가하는, 그래서 결국은 생태계 파괴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인류 문명의 역사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인류의 어떤 정신사의 그 전환에 그 상당한 어떤 작용을 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과 역병은 이제 대규모의 그 감염, 전염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과 역병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고 인류의 어떤 정신사의 그 전환에 상당한 영향을 했던 것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전쟁과 역병은 따로 가지 않고 항상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전쟁 상황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전쟁 상황과는 그 물리적인 어떤 폭력적인 전쟁 상황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결국은 다른 측면에서 이를테면 자연 생태계의 어떤 파괴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요. 자, 그건 이제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오늘 저 2부 마련했던 거 다 말씀 못 드리니까 이 정도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제 이제 안내가 끝난 다음에 모여서 또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그 도서 주제에 대한 토의 주제 첫 번째 일장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걸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라, 그런 의도입니다. 안내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헬싱키에 중고 가게가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 중고 가게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많은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책을 보면 또 역사적으로 자원이 부족했던 핀란드 이제 이 북유럽은 사실 상당히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부러운 것도. 이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은 그야말로 복지가 아주 잘 돼 있어서 대학원까지도 학비가 완전 무료더라고요. 그리고 의료도 전체적으로 이제 무료로 하고 있고, 상당히 복지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의 어떤 경관이나 이런 것은 좀 밋밋하고, 또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무뚝뚝하고, 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일단 문화적 환경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굉장히 그런 교육과 의료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야말로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자원이 부족했던 핀란드가 고속 경제 발전을 이룩한 1960년대, 70년대, 우리는 70년대에 그랬었죠. 70년대, 80년대. 이제 하여튼 60년대, 70년대에도 물건은 굉장히 비싸고 귀했다는 거예요. 풍요와는 거리가 멀었고. 근데 80년대부터 이제 환경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이제 어떤 경제가 발전하고 물질이 좀 풍족해지기 시작하면 생산과 소비가 과잉에 이르게 되거든요. 뭐 어느 나라나 관계없이. 그래서 핀란드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 80년대부터 환경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사실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환경 문제는 도외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단은 경제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것인가. 경제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이 결국 공장 만들어서 뭔가를 많이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수출을 하고, 그래서 외화를 벌어오고, 이런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산업 기반이 만들어지고, 이제 무역이 좀 더 무역량이 증대하면서 이제 어떤 물질의 어떤 좀 풍요로움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개발도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까지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정부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좀 이루어진 다음에 물질적 풍요와 소비의 풍요로움이 이제 일반화된 이후에 한번 돌아보면, 아, 굉장히 많은 어떤 자연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절감하게 되죠. 그 환경 문제가 그때서 이제 돼도 되는 겁니다.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도외시 되다가 중기 넘어서면 핀란드도 딱 그렇게 됐어요. 보니까 80년대부터 환경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가져오고 무료로 물건을 기부하거나 교환하는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던 모양입니다. 곳곳에 위치한 재사용센터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띠면서 굉장히 또 이게 또 바람직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긴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일자리를 일정하게 만들어내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그 이제 정확하게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조금 단편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그곳에서 이제 고용되어서 일하는 분들의 그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열악한 수준이더라고요. 사회적 기업 그래 놓으니까. 어쨌든 뭐 핀란드의 경우에 곳곳에 위치한 재사용센터는 사회적 기업 형태를 띠면서 장기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이제 취업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해서 결국 미래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고가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고가해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결국은 생산과 소비가 지나칠 만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설적인 풍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이건 그 1, 2, 3, 이것은 학습 목표에서 설정했던 1, 2, 3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한 페이지 다 보진 못합니다만은, 우리 그 이런 내용들을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보내드리는 거니까 출력하시든가 또 보시든가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우리 주변에서 그 찾을 수 있는 재활용, 재사용센터, 재활용과 재사용은 이제 그 중고 물품을 무엇이든, 가전제품이든 또 무엇이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재사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재활용은 이제 그 모아서 폐기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파트에 그 재활용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폐지 이런 것들 다 모아서 그것을 이제 분해하고 해서 또 그 새롭게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가공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재활용과 재사용은 의미가 좀 다른 거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재사용이죠. 그러니까 재사용센터, 재사용만 우리가 주목해서 보도록 하죠. 하여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재사용 센터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작은 실천이 가능한 대안들을 한번 이제 독후 활동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안내를 드리면서 했던 게 뭐냐면, 독자인 우리가 저자의 의도,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가운데 일정한 비판적 독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 좀 봅시다. 먼저 하여튼 우리가 그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사실은 한계가 많아요. 어.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대량 생산합니까? 어떤 시스템에서? 개개인의 시민이 생산하는 거 아니죠. 소비의 주체일 뿐이죠. 소비만 할 뿐이잖아요. 근데 대량 생산은 결국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 체제를 말하거든요. 그것에 이제 선악을 지금 논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인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시스템이에요. 즉 자본가의 그런 그 이윤 추구와 관련된 경제적 활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이제 시스템 속에서 물질의 어떤 물질의 그 어떤 소비의 선택지가 많다거나 하여튼 그런 이제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이죠. 특히 도시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사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핀란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떤 정치적 체제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체제 자체는 대부분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죠.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효율성 내지 능률성,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삶의 그 질을 이제 그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자본주의적 특질인 이윤 추구의 그 시스템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런 비판적 독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런 부분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생산과 소비 속에서, 그다음에 폐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제 초점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 가게를 많이 활용하자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중고 가게를 활용하면 그만큼 새로운 어떤 그 제품을 사는 비중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자. 결국 그게 환경을 이제 덜 파괴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니까, 그건 굉장히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죠.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음, 그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 있어요. 다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
끝없는 이윤 추구, 욕망 추구의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시민사회가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예. 자, 하여튼 우리 그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재사용 센터들을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가게들이 또 있죠. 뭐 저 서울시장 하셨던 분이 이제 그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일로 이제 세상을 떴습니다만, 그 전에 그 소위 그 시민사회 활동할 때 아름다운 재단인가 이런 걸 가지고 그 서울도 그렇고 지역마다 아름다운 가게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 헬싱키의 그 중고 가게, 주로 이제 아름다운 가게는 옷을 의류를 많이 취급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교환하거나 이제 아주 그 적은 금액을 받고 판매를 하고 소비가 이루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가게라고 하는 게 있고, 가장 또 활성화되어 있는 게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죠. 이건 뭐 사실은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백화점이던데요. 대형 슈퍼마켓 없는 게 없더구만요. 자동차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고 뭐 아주 그 일상에서, 그러니까 대형 뭐 마트에 있는 거 사실은 다 있어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예. 그다음에 또 당근마켓, 그 앱에서, 예, 모바일에 휴대폰에서 그 당근마켓도 있는데, 그것은 당근마켓은 그 이를테면 그 로그인해서 이를테면 가입자, 내가 가입을 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지역에 그에서 누군가가 이제 그 소위 중고 물품을 이제 판매하겠다고 올려놓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쪽지를 남기거나 해서 내가 적정한 어떤 가격이나 내가 필요한 물건이라고 판단됐을 때 이렇게 1대1로 연락을 해서 이제 그 구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당근마켓은 좀 부작용이 조금 심심치 않게 있죠? 그, 이를테면 서로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칫 범죄에 어떤 악용될 염려도 좀 있겠다는 걱정이 좀 제가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사실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요. 그 저는 중고 자동차 구매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 그 제 주변에 보면 이제 그 이를테면 뭐 그 많지 않은 비용으로 그 뭐 좀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그 수입차를 구매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긴 있던데, 저는 뭐 수입차든 우리 국산차든 간에 중고차는 좀 신뢰하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건 취향이죠. 취향이고 그러긴 한데, 하여튼 그다음에 옷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옷도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인데 찝찝하다는 느낌이 좀 들죠. 저는 하여튼 이 중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러나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헬싱키에서의 중고 가게들은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어떤 유지되고 교환될 수 있다면, 적절한 가격에, 그러면 굉장히 저도 이용할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고 가게들의 어떤 제품의 수준이, 질이나 수준이라든가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조금 저는 갖고 있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이제 장병 여러분들께서 한번 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서 주제에 대한 이해와 토의를 섹션을 세 개로 나눠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름다운 가게 찾아봤어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예, 자원을 순환하는, 그렇죠? 소비를 이제 줄일 수 있죠. 소비를 줄이고 결국은 이런 것이 확산이 되면 과도한 생산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즉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순환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덕후 활동을 또 세 가지를 한번 해봅시다. 아,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요. 대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여러 현상들. 제가 이제 찾은 것은 북극곰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뉴스라든가 이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자꾸 접하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북극이 녹고 있다는 거예요. 빙하가. 그다음에 이제 곰의 서식지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 이런 이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구의 수온이 올라가죠. 열대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어떤 태풍이라든가 이런, 그, 그런 피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니까 하여튼, 기온도 올라가고 해수면의 높이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어떤 태풍의 피해, 그 다음에 또 무더운 어떤 여름의 지속.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사만 사원의 국가였는데, 여름은 엄청 덥고, 겨울은 굉장히 춥고, 그래서 봄과 가을은 굉장히 짧아지고, 이런 현상을 빚고 있죠. 그러면 이제 자연재해, 하여튼 이런 자연재해도 많고, 풍수해도 많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그 삶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이미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 상태가 파괴되고 있는 현상들 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나름의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 책의 그 독후 활동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우선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일단 설명을 이제 붙여 두었습니다. 북극에서 이 얼음이 급속하게 이제 녹아가고 있는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하여튼 북극의 그 빙하가 이렇게 아주 빨리 녹고 있는 어떤 현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 기후위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뭐 중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세계적인 어떤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은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뭐 디젤 엔진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휘발유를 사용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자동차가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런 걸로 대체되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그 이제 지금 2021년이고 글쎄요. 그 정확하게 연도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뭐 얼마 지나고부터서는 이런 디젤 차는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전기차 위주로 생산하겠다. 국내 완성차 업계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마 그렇게 발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전기차가 이제 갖고 있는 문제도 여전히 있죠. 그 배터리가 용량이 이제 많은데 그 충전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 투입,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환경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추세는 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고 기후 위기의 문제는 이제 인류 전체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한 번이 이제 끝나면 그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실감이 나고 두 번째 지구는 없다는 거죠. 단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기회는 많지 않다는 이제 이런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럴 때 사실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의하면 그러니까 소비를 물론 필요한 소비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런 소비 행위들에 대한 어떤 반성적 점검은 필요하다. 최소한 우리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는 타당해 보입니다. 예.
이제 독활동 두 번째입니다.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 이런 개념을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이야기 나눠보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포스터 공정무역이라든가 공정무역이라든가 하는 이런 그 회의도 많이 일어나고 많이 있고 이런 학술 세미나도를 통해서 이제 그 오래전부터 이거 지금 포스터 보니까 2010년이죠. 벌써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 이런 이제 그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확산하는 일정한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은 덕후 활동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정무역의 개념을 조금만 설명하면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보통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개발도상국 개발 단계에 있는 국가들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 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를 공정무역이라고 하는데 그 보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그 다국적 기업 등이 자유무역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생산 이윤을 보장받지 못한 채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대안적 형태의 무역이라고 일단 공정무역을 뭐 전화도 카톡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업을 저 수업 영상을 만들 때 늘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대안적 형태의 무역을 이제 공정무역이라고 하고 그 이를테면 뭐 커피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느 나라 나라 아이들은 그 축구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커피 생산 그 농장의 노동자들도 그렇고 이제 이런 그렇게 적정 가격을 주고 생산자에게 최소한의 어떤 이윤이 확보될 수 있는 적정 가격의 이윤을 확보해 주는 그런 소비 활동 이걸 이제 공정무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공정무역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상품을 가급적 구매하는 것 그래서 이런 공정무역에 참여하는 것 이게 이제 윤리적 소비다 착한 소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비를 좀 줄이고 그런 방향 속에서 중국 가게를 많이 활용하자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일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자연생태계 훼손을 더 이상 우리가 용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실천적 행위로 볼 때는 일정하게 우리가 참고할 부분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립니다. 덕활동 마지막입니다. 이제 굉장히 가장 실천적인 우리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주변에서 구입해 놓고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목록을 찾아보고 정리해보고 그걸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고 저도 이제 그동안 이사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이사할 때 보면 그 정말 버려야 할 게 그렇게 굉장히 무슨 살림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정말 너무 많죠. 지금도 우리 냉장고 보면 아주 냉동실에 뭘 그렇게 많이 있는지 다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뭔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여기저기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죠. 이런 기회에 저도 한번 그래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구매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기 이런 실천의 과제 이것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덕후 활동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무역이란 무엇인가, 공정무역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제 책도 제가 이제 소개해 볼 만한 관련 도서여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참 재밌는 책이죠. 지금 오늘 착한 소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착한 소비는 없다. 이런 이제 책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소비라고 하는 것은 지구 자원을 쉼없이 착취해서 온갖 물건을 만들어 쓰고는 이는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곳곳에다 버리는 일과 하등 다를 게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착한 소비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소비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무분별하게 소비해온 방식이 어떻게 그 폭염, 한파, 미세먼지, 빙하, 감소, 물과 식량 부족, 생물 멸종, 방사능, 피폭, 노동 착취, 성테러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는 책에서 가장 그 연관돼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만한 좋은 그 관련 도서가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이제 5번째죠. 다음 시간에는 철학예술 편인데 세상의 모든 지식이 내 것이 되는 1페이지 미술 365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루 한 페이지씩, 그러니까 세계 명화 365점을 감상하면서 그것과 연관된 다양한 어떤 역사적 지식을 교양의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건 다음번에 또 우리가 충분하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장병 여러분들 가지고 계실 테니까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야 되는데 다음으로 또 오타가 나왔습니다. 오타가 2개 발견됐습니다. 이 전체적인 페이지 28페이지에 자료, 제가 만든 자료에서 마무리.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게 그 공부 잘 하시고요. 또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우 긍정적인 어떤 지식을 얻고 그리고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 이것이 독서 활동, 독서의 유용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긍정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나 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서적으로 어떤 교류하고 있음을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